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오늘 이제 설명의 내용은 이게 지난번 겨울 때처럼 거창하게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름 학기를 준비하면서 7월, 8월 동안 우리 학원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이 얘기를 좀 하고 어머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좀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게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마련한 거라서요. 이제 PPT도 내용이 좀 간소하고요. 거기 띄워드린 PPT랑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적으실 거 있으시면 적으시는데 아마 적으실 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주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고, 여름방학 때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 2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이신데요. 일단 다 거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려고 제가 6학년 1학기 목차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목차를 좀 가져왔어요. 거기 PPT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가장 단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은 한 학기에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좋게 골고루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산도 들어가 있고요, 도형도 들어가 있고,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측정하는 단원들도 있고, 그래프나 통계 같은 내용들을 해석하는 단원들 골고루 6단원이 각 학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을 보시면은 1학기 내용에 아주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흔히 말하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저희가 학원에선 편의상 대수 파트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1학기에 몰려있고, 도형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2학기로 몰려있고, 통계와 경우의 수, 확률까지도 2학기로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처음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4학년 1학기 다음에 4학년 2학기, 그 다음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차근차근 나가시면 되는데, 중학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중학교는 그 내용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1학기는 1학기끼리 이어지고 2학기는 2학기끼리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를 끝낸 다음에 1학년 2학기를 가게 되면은, 어제까지는 방정식 문제 계속 풀다가 갑자기 도형이 막 나와요. 또 두어 달 동안 도형 얘기 막 하다가 다시 2학년 1학기로 넘어오면 또 다시 방정식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런 식으로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방정식은 방정식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연계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학기를 끝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로 이어지고, 그걸 끝낸 친구들에 한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 저랑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랑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1학기 끝난 다음에 아마 책을 2학년 1학기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당황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럼 2학기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수 파트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야 2학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좀 부담되는 내용은 없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학기를 건너뛰고 진행을 하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게,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1학기만 쭉쭉쭉 나가도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다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고르실 때 대부분 원장의 좀 가치관을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꺼운 책으로 4개월, 5개월 꼼꼼하게 봐주나, 얇은 책으로 2달을 봐주나, 아이들은 까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은 제가 2달에 한 학기 끝낸다고 하면은 너무 빨라요, 빵꾸가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빵꾸가 생길 아이들은 4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빵꾸는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빵꾸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두꺼운 책을 고르지 않습니다. 얇은 책, 적어도 2달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얇은 책을 골라서 여러 번 반복을 시킵니다. 제가 반복시키는 최소 횟수는 3회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순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1순환은 무조건 개념 잡기 시간입니다. 최대한 얇은 개념서를 가지고 2달에 걸쳐서 그 한 학기 내용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게 끝나면 다음 학기 개념 잡기를 들어가면서 2순환, 유형풀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1순환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도 아직 조금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X랑 친해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숙제로 제가 막 센 같은 걸 내버리면은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어머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질리면 안 돼요. 한 번이 끝난 다음에 2학년 1학기 개념 잡기 하면서 1학년 1학기 유형 잡기를 들어가는데 또 역시 두꺼운 책 쓰지 않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 빨간 책인데요. 책 두께가 2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런 얇은 책으로 두 번째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끝난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1순환, 2학년 1학기 2순환 하면서 1학년 1학기 3순환에 들어가는데 3순환부터 저희는 심화라고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 심화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센 C단계까지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1품까지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3순환 시간에 2순환에 해당하는 교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커리큘럼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어머님들 머릿속으로 1순환은 개념 잡기, 2순환은 유형 연습, 3순환은 심화 학습이다 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끝난 친구들이 마지막에 3학년 2학기를 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가게 돼요. 원장님 3학년 2학기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3학년 2학기는 총 3개의 단원, 삼각비, 원, 통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3학년 2학기를 스킵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하는 걸 항상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선행을 빨리 나가야 되나요, 원장님? 굳이 저희 애는 그냥 한 학기 선행 정도 하면서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가 어머님한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머님들 시간 한 20년 전으로 돌리시면 초등학교 때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머님들 아마 제가 알기로 6차 교육과정 세대이실 것 같은데 6학년 1학기 때 수학이 몇 단원까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예, 8단원까지 있었습니다. 8단원. 근데 지금은 몇 단원일까요? 6단원까지 있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8단원 중에 2단원이 빠졌잖아요. 그럼 4분의 1, 퍼센트로 하면 25%가 양이 줄은 거예요. 중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1학년 1학기 딱 중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처음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집합 배우셨어요, 집합. 근데 지금 집합 제후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도 약 20%가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초등학교는 25%가 줄었고 중학교는 20%가 줄었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몇 퍼센트 정도가 줄었을까요? 결론은 0%예요. 고등학교 내용이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행을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빨리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을 빨리 하려면 중학교 수학을 좀 빨리 끝내셔야 돼요. 중학교 수학을 너무 깊이 있게 심화, 블랙라벨, A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의 징검다리입니다. 고등학교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양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바뀐 개정 교육과정이 공통수학 1이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수학의 정석이라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수학책의 목차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져온 거예요. 뭐 내용 하나하나 보셔도 괜찮지만 그 앞에 제가 일부러 숫자를 써놨거든요. 몇 단원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몇 단원까지 있는지? 19단원까지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책이 19단원까지 있어요, 어머님들. 아까 제가 6학년 1학기 몇 단원이라 그랬죠? 6단원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몇 단원이냐? 4단원이에요. 지금 우리 이한이가 3단원 오늘 끝낸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어머님. 한 학기에 많아봐야 5단원, 적으면 4단원일 때도 있습니다. 끝내는데 2달이면 충분해요. 대신 그 반복을 좀 시키긴 해야겠지만 그랬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한 학기에 19단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포자라는 게 언제 생기는지 조사를 해보시면요. 처음 수포자가 생기는 게 초등학교 5학년쯤 됩니다.
사실 4학년까지는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연산 많이 돌리면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까지는 꾸역꾸역 가요, 애들이. 근데 5학년 때 뭐가 나오냐?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수학이 시작됩니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해야 되고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학년 때 처음으로 애들이 힘들어 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게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수학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수학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2학년 1학기도 그렇고 2학년 2학기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많아요. 선생님 3학년 1학기랑 별 차이 안 나던데요? 3학년 1학기 수학은 4개의 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1단원이 루트, 제곱근 배우고 2단원이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3단원 2차 방정식, 4단원 2차 함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진도가 나가는데 전에 배웠던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수월하게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 2학년 1학기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힘들어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이때 뭐가 시작되냐? 사춘기가 시작돼요. 여학생들은 6학년쯤 시작됩니다. 5학년, 6학년, 더 빠른 친구들은 4학년. 근데 남학생들은 이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말이 없어진다.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엄마가 퇴근하고 왔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방문 닫고 들어갑니다. 저희 학원에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여자애는요, 생일 선물로 엄마가 뭐 줄까 그랬더니 방에 도어락을 달아달라 그랬대요. 여학생인데 진선여중간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해드릴게요 어머니, 그 말밖에 못하고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펑펑 우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속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을 어머님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학습 양도 늘어나고 정서적으로 사춘기가 오고 발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간 대부분의 5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마지막 위기를 겪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혹시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2 수학이 이 양의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이상해요. 1학년 때 약간 저희는 걸음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 이거 버틸 수 있어? 그 걸음망 역할을 좀 1학년 1학기 수학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기준을 조금 잡아두셔야 돼요. 선행에 대한 기준, 심어에 대한 기준. 대치동에 학원 상담 가시면은 실장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를 끝내야 된다. 사실 제가 가르쳐보면 그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근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최소한 5번, 6번, 7번 반복하고 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 학원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많이 오냐면 고등학생 중에 대치동에 갔다가 튕겨져 나온 친구들, 조금 놀다가 특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공부 못하다가 뒤늦게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이 와서 못 버텨요. 왜냐면 요거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넣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양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을 빨리 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수학을 빨리 하려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놔주셔야 돼요, 어머님들. 선생님 그래도 제가 설명회 다녀봤는데요, 원장님들이 심화 얘기하던데요. 심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학교 수학에서 심화는 1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려요. 기준이 되는 책이 저는 1품입니다. 물론 아이가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재밌어하면 그 이상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1품 정도 끝내고 1품의 정답률이 70% 정도가 나온다. 항상 어머님들은 100%를 원하시지만 그런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저도 쪽팔리지만 저도 가끔 틀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100%를 요구하시면 안 되고 정답률이 70%가 넘으면 얘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 30%를 메꾸려고 하시지만 잘 안 메꿔져요. 가르쳐 보시면.
그래서 그 30%는 좀 여유로 남겨두고 나중에 자기 학년이 됐을 때 내신 대비 때 지금 저희도 내신 대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리거든요. 어느 학원이든지 저희 학원 중학교 1학년들이 평균적으로 문제집을 5건 정도 풀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행이니까 일품 난이도 정도까지만, 그것도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센 C단계까지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많이 돌려봤냐 그 게임이니까 공통수학 1을 어머님들이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름방학 때 저희 학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머님들? 거북이가 이기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럼 아이들이 너무 해맑은 미소로 꾸준히, 성실히, 쉬지 않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거북이가 아무리 성실히 달리기를 해도 토끼가 잠을 안 자면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북이가 이기기 위한 조건은 토끼가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어머님들 설명회 오실 정도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잠들지 않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토끼인지 거북이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생체 리듬이 무너질 정도로의 잠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왜 중요하냐면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 여름방학 좀 쉬어. 우리 여행도 가고 캠프도 가고 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머님 잠도 자야죠. 토끼죠. 근데 승부의 결과가 바뀔 정도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습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뭘 준비했냐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학교를 지금 아침 9시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습을 하는 겁니다. 9시에 보내주시면 저는 월화수목금 매일 나와 있을 거고 저희 선생님들도 요일을 정해서 당직처럼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50분 동안 자습하고 10분 쉬고 50분 자습하고 10분 쉬고 50분 자 10분 쉬는 하루 3시간 자습 시간을 확보해 드릴 거예요. 꼭 수학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해도 괜찮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희랑 상담해서 이 15일 동안 끝낼 문제집을 2권 정도, 짧으면 1권 정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이 2권을 끝내는 걸 목표로 저희랑 같이 15일을 달려볼 겁니다. 비용은 무료고요. 장소는 여기 지하 스터디 카페 보시면 여기 지금 개방석도 있고 안쪽에 들어가고 좀 이따 끝나고 구경해 보시면 1인실도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15일이면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엔 부족한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방학이라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늘어지고 싶을 때 그때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애는 근데 화목에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월수금만 보내주세요. 체크하는 걸 저희가 드릴 거고 신청서를 드리면 우리 애는 월화수목금 다 하겠습니다. 또는 월수금만 하겠습니다. 화목만 하겠습니다. 또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11시까지만 할게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간을 저희가 체크하셔가지고 남는 자리 전부 다 배정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주 반,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플러스 월화수 정도 해가지고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초등학생들은 더군다나 더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학교 가는 리듬하고 똑같이 맞춰주시라. 와서 책 하나 보내줘도 괜찮고요. 수학 2시간하고 1시간 책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실 저는 힘들어요, 어머님. 제가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여기를 9시까지 오려면 저는 7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3년째 버티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름방학만 지나고 오면은 특히 이 동네는 그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갔다 오면 많이 무너져요.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라는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상의할게요 라는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해! 라고 해주세요. 때로는 물론 민주적인 대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머니 좀 드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거야 라고 해야 애들이 하지, 할래 말래 하면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최대한 3회 이상, 주 3회 이상은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거랑 별도로 저희가 1시부터, 아까 12시까지가 자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여기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건 고등수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초등학생 중에서는 지금 요 응용까지 들을 친구들이 2~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거 외에 지금 일주일에 2번 오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학 때는 조금 더 늘리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오거나 최소한 3번 정도 보내주시면 원래 오던 시간표에다가 월화수목금 1시부터 3시 타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평소처럼 정규 수업처럼 한 반에 5명 들어가는 맞춤 수업을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 어떤 학기 과정을 언제까지 무엇을 끝낼지를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상담하는 시간이 저희가 다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언주중학교가 다음 주에 시험 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중학교 상담이 쭉 잡혀 있고, 끝나는 대로 6학년부터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무슨 수업을 할 거고, 뭐 채빈이는 제가 언제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에서 뭐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웬만하면 특강 수업은 지금 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분하고 좀 매칭을 좀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조금 낯선 것도 있어야 적응도 하고 긴장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 드리고 시간표 상담하고 아이들 학습 상담해서 전부 다 좀 알찬 여름방학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어제보다 좀 인원이 적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